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최종원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네. 금요일이요. 네, 금요일 정확했습니다. 또 무슨 날일까요? 금과 터 있는 날이요. 네, 금과 터 있는 날 좋은 네, 맞습니다. 그 달력에 보시면 이제 백로라고 써 있어요. 요즘에 24절기를 대부분 다 안 쓰시는데 오늘 백로입니다. 백로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네, 이제 밤에 이제 기온이 내려가서 하얀 이제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지나가면 이제 추분이 되고 이제 겨울이 될 거예요.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조금 이따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선생님께서 같이 어떻게 소개해라라고 말씀 안 주셨는데 아주 정확하게 제 의도대로 소개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켓! 야, 너도 쏠 수 있어. 네. 우리나라가, 나로 유성을, 나로 이제 발사체를 쏴서 우리나라도 이제 로켓을 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긍심을 느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로에 관한 얘기보다 좀 더 밑에 있는 이야기. 그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입니다. 오늘은 요 순서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꽃입니다. 꽃과 과연 이 강연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되게 궁금하시죠? 저는 솔직히 요 발표 자료를 안 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 갖고 계셔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한데 좀 이렇게 다 들킨 느낌이라 어찌됐든 그거를 좀 숨기고 진행하겠습니다. 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론 안에 뭐가 있는지 볼까요? 자, 과학이란 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케플러의 의문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뉴턴의 운동 법칙, 그 다음에 로켓 방정식,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이제 이론으로만 끝나면은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론으로 배우는 거를 내 손으로 한번 해보는 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해보지 않으면 이 마음에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내 손으로 해봐야지 오감으로 느껴야지 자기 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내용을 원과 타원 그릭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옆에 서서 한번 놀이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마주보고 서서 손바닥 밀치기라는 게임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카트에서 짐볼 던지기를 이제 해보려고 했으나 지금 여기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거는 말씀으로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페트병 물로켓 실험도 지금 하고 싶은데요. 근데 지금 여건이 허락하지가 않네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페트병 물로켓에 대해서 실물을 갖고 왔거든요. 보시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되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진짜 실제로 위험하지 않으니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질의응답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꽃이란 시인데요. 김춘수 시인이란 분이 지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네, 예쁜 꽃이 폈죠. 그 다음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네, 제가 이 꽃을 강연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굉장히 어려운 물리라는 것을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심지어 어른분까지 같이 쉽게 하나의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라는 예전에 좋은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에 시작해서 그 설명이 끝나면 그 설명이 그 다음 설명으로 이어지는 그런 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즐겁게 봤는데 저도 이 물리라는 거를 설명할 때 어떻게 하면은 이 물리가 이 김춘수 시인의 꽃처럼 나한테 물리와 같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제가 한 키워드가 있었는데 그 키워드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기 전에 여러분 과학, 지금 금요일에 과학 터치인데요. 과학은 도대체 뭘까요? 네. 과학이 뭘까요? 의사소통. 아, 과학은 의사소통이다. 좋은 지적이었어요. 네. 과학은, 우리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과학은 수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또, 과학은 또 뭘로 있을까요? 수학의 언어 중. 과학은 수학의 언어 중 하나다. 네.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자연이란 그 책은 수학이란 언어로 쓰여 있고 수학이란 언어를 읽지 못하면은 자연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과학을 수학의 언어라고 설명드리긴 하지만은 과연 그러면은 우리 조상들 중에서 우리가 영어로는 사이언스인데 왜 과학이라고 그 많은 단어 중에 과학이란 말로 뒀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걸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과학은 이제 뭐 사회과학도 있고 많은 과학들이 있는데 대부분 여기서 설명드리는 거는 자연에 대한 과학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거 굉장히 딱딱하죠. 네, 굉장히 백과사전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게 그 한자로 과목과자예요. 이제 과목과자가 도대체 뭘 뜻할까? 이게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한번 알아맞혀 봅시다. 네, 과목과인데 지금 보이는 그 한자랑 굉장히 좀 다르게 생겼죠. 네, 요거는 갑골문 또는 금문, 한자에 굉장히 할아버지에서 나온 한자를 만들었던 그 선조들이 썼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가 뭐처럼 생겼을까요? 그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뭘까요? 나무다. 그 다음에 또 좋아요. 나무. 그 다음에 왼편은 뭘까요? 손. 손처럼 비슷하게 생겼어. 또, 네? 손수건. 손수건처럼 생겼고. 네.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오른쪽 거는 벼 이삭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 거는 이제 두레박이, 이걸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 보면은, 요즘에는 그런, 가을 거지 때 아마 TV 화면에, 뉴스 화면에 아저씨들이 이 쌀 가마니에다가 푹 찔러보는 거 있을 거예요. 푹 찔러서 안에서 이제 쌀이 잘 익었나 안 여물었나 이런 것도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쌀이 잘 익었으면 1등급 팍 찍어주고 잘 안 됐으면 2등급 팍 찍어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쌀을 분류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의 과자는 열매를 분류하는 거야. 이거는 이 쌀은 좋은 쌀, 이것은 나쁜 쌀. 분류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과 봅시다. 학자란 무엇일까? 이게 뭘까요? 배울학자인데 이건 뭘까요? 배울학자의 금문 또는 갑골문이에요. 근데 요거는 지금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떻게 있을까요? 한번 밑에 있는 것부터 한번 봅시다. 밑에는 뭘까요? 집, 정답.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있는 거 X자 표시. X자 표시는 뭘까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 또. 네.
x는 뭘까? 옆에 있는 것은 아, 오케이. 잘했어. X자는 점괘 효자예요. 점괘 효자인데, 원래는 두 개인데, 지금 하나가 이제 생략되어 있고, 저 위에, 양쪽 위에는 뭘까요? 좌우. 네. 네, 맞습니다. 손입니다. 손을 가지고 점괘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집에서.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에서 점괘를 배우거나 아니면 산가지를 배우는 거거든요.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책상에서 지금 산가지를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배운다. 뭔가를 배울 때는 여기서 산가지라고 써 있는데 사실 산가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그다음에 서로 의사소통하고 그런 다음에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배웁니다. 그래서 과연 옛날에는 이 산가지를 어떻게 배웠는지 우리도 한번 배워봅시다. 요게 산대인데요. 한번 오른쪽부터 되게 쉬워요. 한번 위에가 이제 산대 우리 조상님들은 다 이렇게 계산했어요. 한번 봅시다. 이게 뭘까요? 오른쪽부터 1, 2, 3, 4, 5. 그 다음에 6부터는 위에다 하나 긋고 하나씩 똑같이 합니다. 6, 7, 8, 9. 그 다음에 다시 10을 쓸 때는 위에서 썼던 거를 하나씩 더 늘립니다. 10, 20, 30, 40, 50. 그런 다음에 60부터는 밑에다 놓고 하나씩 올려요. 오늘 많은 분들이 옛날 사람들은 무식하고 똑똑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옛날 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옛날 분들의 지혜를 온고지신, 그래서 옛날 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익히는 것처럼 우리도 옛날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100, 200, 300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러면 이렇게 배웠던 것처럼 요거를 한번 읽어봅시다. 요게 숫자인데 요거 숫자 맞히신 분한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장 먼저 손 드신 분. 누가 먼저 손 들었지? 못 봤어요. 네, 뒤에. 6347이요. 아, 땡입니다. 6347입니다. 자, 또 기회가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자, 이거 컨닝하기 없기. 제가 이래서. 네. 672. 네. 이거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다 내려놓으세요. 지금 보시는 거. 네. 다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네. 스포하는 거예요, 스포. 네. 뭐라고요? 762. 네. 말해보세요. 862. 862? 네. 한번 더 볼까요? 네. 8600. 862? 8600. 8600. 정답 맞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네모는 뭘까요? 0. 네모는 0입니다. 아, 똑똑합니다. 네모는 0이고 비어 있어요. 그래서 8602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과연 그럼 요걸 뭘까요? 마이너스. 어디서 이 친구는 이렇게 배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마이너스 6347입니다. 그래서 두 자씩 이제 배우고요. 저는 보면은 우리나라 숫자 읽는 거랑 외국의 숫자 읽는 체계가 조금 다르잖아요. 외국은 세 자리씩 가고 우리나라는 네 자리씩 가는데 왜 우리나라는 네 자리씩 갈까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마도 이렇게 조상님들이 두 개씩 이렇게 겹쳐지기 때문에 두 자리씩 읽다 보면은 네 자리씩으로 가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사이언스는 또 영어로 이제 과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사이언스가 과학이죠. 그래서 과학은 knowledge, 지금 to know 어떤 것을 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소크라테스 철학자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아테네 시민들 향해서 네? 크게 내 자신을 알라 그러죠. 네. 근데 그게 뭔 말일까요? 내 자신을 알아. 내 자신을. 나 자신 내가 잘 난 내 이름 내가 아는데
내가 뭘 좋은 지적입니다. 네. 우리 소크라테스 아저씨는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 하신 질문이 이제 삼파술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자기 친구한테 신탁을 받아서 알려줬죠. 아테네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소크라테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진짜 제일 똑똑한 건지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봤죠. 그래서 계속 물어보니까 결국에는 질문과 질문을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몰라 하고 그때까지 계속 질문을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 자신을 알라고 그럴 때는 너 자신의 무지의 지. 그래서 여기서 요즘에 그 유튜브 보니까 가장 간단한 말로 메타인지라고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았을 때가 우리 학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가 모른다고 낙담하지 말고 내가 모르면 이제부터 시작이다. 바닥이 왔다. 그 다음부터 이제 쌓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나가겠습니다. 자, 케플러의 의문점. 케플러 아시는 분? 네, 케플러. 네, 케플러 말씀해 주세요. 천문학자. 네, 천문학자 맞죠? 케플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티코 브라헤의 그 제자이자 동료로서 같이 일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행성 운동을 이제 분석해서 케플러의 세 법칙을 이제 만드셨죠.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를 봅시다.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일 법칙, 타원 궤도의 법칙. 행성은 그 궤도를 그린다. 네, 이게 첫 번째 거예요. 자, 2번. 법칙, 연적 속도 일정의 법칙. 같은 시간 동안에 행성의 중심과 태양의 중심을 잇는 선이 그리는 면적은 동일하다. 자, 제3법칙. 자, 조화의 법칙. 행성의 공존주기와 공존주기의 제곱은 타원 궤도의 장 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 법칙을 이제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 법칙을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쉬운데, 보는 건 쉬운데,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 지금 이 당시 케플러가 사시던 때는 어떤 설이 굉장히 유력하게 있었을까요? 지동설과 천동설이 있는데, 천동설은 뭘까요? 천동설. 네, 천동설, 그렇죠? 하늘이 돈다. 지동설, 뭘까요? 지구가 돈다. 네. 그러면 요 케플러 아저씨가 살던 때는 어떤 거가 가장 유력했을까요? 네, 천동설.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말로 배우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 배워서 지동설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지구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네. 네? 지금 움직여요? 이게 지금 움직인다고? 아니에요. 저는 천동설을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구가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선생님께서 2000년 동안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움직인다고 말씀해 주셨고, 보이는 모든 것들이 천동설을 가장 그럴듯하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계속 관측 결과가 쌓이면서 천동설이 점점 의심되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당시에 관심이 있었던 게 화성이 가다가 갑자기 정지하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행성의 역행 운동이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티코 브라헤 선생님이 맨눈으로 그런 것들을 다 관측해서 기록으로 남겼어요. 이분이 눈이 얼마나 좋았냐면 진짜 그리고 또 이분은 제가 가만히 티코 브라헤라고 생각해 보니까 시간마다 때마다 어디 못 가고 그 자리에 서서 계속 그거를 관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내심과, 그리고 이분이 가장 뛰어난 점은
천문 관측 기구를 발명을 하셔가지고 그 기구로 관측 기록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기록이 됐었던 거고, 정확한 기록을 바탕으로 우리 요하네스 케플러가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케플러 3법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티코 브라헤를 그냥 제치시는 분들이 계신데, 티코 브라헤가 없으면 요하네스 케플러도 없고, 요하네스 케플러가 없으면 누가 없을까요? 요 다음에 나올 분인데 뉴턴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뉴턴 선생님도 요하네스 케플러 선생님의 법칙을 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요한 법칙 3개를 찾아냈어요. 네. 찾아냈을 때 요 세 법칙 중에 몇 번째를 제일 먼저 발견했을까요? 이런 얘기는 이제 교과서에 많이 없습니다. 네. 3법칙? 땡. 자. 땡. 네, 2법칙입니다. 네. 2법칙이 가장 먼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2법칙을 발견할 때 잘 보세요. 이게 보면은 티코 브라헤 선생님이 1601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자료를 받아서 8년 동안 진짜 열심히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해가지고 가만 보니까 화성의 궤도가 원으로 가정을 해놓고 계속 계산을 해도 계속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뭐가 이상하다. 그래서 어느 날 혹시 타원으로 한번 해볼까? 계산을 해봤더니 오차가 없어졌다는 기막힌 고가 생겼고, 그런 다음에 이 법칙을 인해서 다시 타원 법칙 1법칙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제3법칙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얼마 걸려서 제3법칙이 나왔을까요? 3년. 또 4년. 또 좋습니다. 좀 더 써주세요. 저렇게 쉽게 나오지 않아요. 10년. 9년. 네. 9년 걸렸습니다. 9년. 9년 동안 진짜 열심히 다른 회성도 연구해서, 여기 보면은 공정주기의 제곱은 장반경의 세제곱이 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주기에 따라 보세요. 주기. 몇 글자입니까? 2글자. 장반경 몇 글자죠? 3글자.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주기 2제곱, 장반경 세제곱. 이 2개 비례한다고 하시면 되고요. 이게 조금 있다가 원과 타원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런데 법칙은 알아냈는데 케플러는 궁금했어요. 이게 도대체 왜 타원이고, 왜 면적 속도의 법칙이 되느며, 왜 조화로운 거 되는 건지, 왜 그런지는 설명을 하실 수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설명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네, 아이작 뉴턴이 자신의 운동 법칙과 만유인력, 만유인력은 뭐에 반비를 합니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를 합니다. 네, 그걸 가지고 행성 운동을 설명했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을 지금 너무 지루하죠, 그렇죠? 자, 지루하니까 잠깐만 놓고, 진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기지개 펴봅시다. 이거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네. 한번 하품도 하고, 네. 자, 한번 우리말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네, 우리말로는 이제 프린키피아라고 하고요. 언제 발표가 됐어요? 1687년. 네. 1687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사실은 이 내용의 대부분의 것은 기적의 해 1665년, 1666년,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작년, 재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우리 아니면 전 세계에? 코로나가 일어났죠. 그렇죠? 지금은 코로나가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게 다 잊혀졌지만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죠. 그렇죠? 다 격리하고 그랬었죠. 네. 1666년에 런던에 다 유럽의 전역에 페스트가 흑사병이 퍼졌던 것처럼 그때 또 흑사병이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이작 뉴턴의 고향이 울주소프예요. 울주소프에 가서 가만히 자기가 배웠던 것들을 생각하고 자기 생각들을 정리했던 내용들을 1687년에 이제 출판하게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봅시다. 라틴어로는 이렇게 읽습니다. 요거 읽을 수 있을까요? 라틴어? 네, 라틴어. 그래서 제가 한글로 준비했습니다.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필로소피나이 나투랄리스 프린키피아 마테마티카. 네. 요거를 정확하게 읽어본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제가 거의 50년 동안 살았는데 한 번도 이렇게 읽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한번 읽어본 겁니다. 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뉴턴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중요한 업적이나 이런 거를 발견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서 봤기 때문이나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그 거인들이 도대체 누굴까라고 저는 궁금했거든요. 그 거인들의 어깨가 누굴까요? 그 거인. 자, 케플러. 또. 그다음에 케플러 전에 같이 동시대의 사람인데 갈릴레이. 또? 산? 그 산이 아주 심각한 대답이 있었습니다. 네.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 네. 데카르트가 르네 데카르트가 여기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철학의 원리라고 지금 써 있거든요. 철학의 원리라고 써 있고 그다음에 그 철학의 원리는 무슨 형태로 책을 썼을까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수학을 공부하면 뭐부터 공부할까요? 맞습니다. 유클리드의 원론. 유클리드의 원론을 가지고 공부를 했죠. 유클리드의 원론은 뭘로 구성되어 있나요? 10개의 공리와 465개의 명제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개의 공리 가지고 465개의 명제를 쭉 해놨죠. 그래서 10개 그 공리는 다시 5개로 나눠지는데 이거를 다 하면 다 졸려서 쓰러질 것 같아요. 그건 안 되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철학의 원리였을 때 공리를 정하고 공리에서 연역적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결론을 맺었던 것처럼 뉴턴도 우리 선배 르네 데카르트가 했던 것처럼 복잡하게 설명할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공리를 몇 개를 정해가지고 자기가 그 운동 법칙을 설명했던 겁니다. 조금 뒤에 요 다음 페이지에 그거를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제1법칙. 시작. 관성의 법칙, 갈릴레이 법칙, 가속도 법칙의 특수화 형태. 자, 두 번째. 힘 가속도의 법칙,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 네, 좀 더 설명드릴게요. 제3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제가 요거 가로를 써놨는데요. 이 가로를 써놓은 이유는 괄호 안에 내용이 들어가면은 이 법칙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써놨어요. 네. 그래서 그냥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데 힘과 가속도의 법칙, 상호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이해하면 더 훨씬 좋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꽃이란 얘기 시를 써놨잖아요. 그렇죠? 제게 이 운동량이라는 것은 저한테는 이제 꽃입니다. 근데 이 운동량이라는 것은 또 누구에게도 그 꽃이었을까요? 네, 빙고입니다. 뉴턴도 운동량에 대해서 꽃이었어요. 그래서 운동량을 굉장히 잘 생각했어요. 자, 이게 뭐라고 써 있을까요? 영어로 써 있는데 매스. 네, 매스는 이제 물질의 양. 그래서 두 개를 줄여서 질량이라고 하고요. 뉴턴은 그러면 질량도 정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뉴턴은 뭐라고 정의를 했을까요? 질량. 모르겠. 자. 물체가 가지고 고유한 값.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값. 또.
뉴턴이 정의한 질량이란 뭘까? 제가 잠깐 판서를 할게요. 뉴턴은 매스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요 로는 뭘까요? 그리스 문자인데 로라고 그래서 이건 덴시티예요. 덴시티, 밀도. 네. V는 볼륨, 네. 부피죠. 질량을 정의할 때 밀도 곱하기 부피로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정의했고, 그 다음에 내가 한번 뉴턴이라고 생각할게. 그 당시 뉴턴에 살던 당시에는 이 매스란 거가 누가 정해주질 않았어요. 자기가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 물하고 한번 기름, 공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가장 밀도가 낮은 게 어떤 걸까요? 공기가 가장 낮을 거고, 물과 기름 액체니까 비슷하겠죠? 거기에다가 담는 그릇만큼 생기는 게 질량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됐고, 그런 다음에 이 포지션은 뭘까요? 우리말로 하면은 위치. 네, 위치죠. 위치인데, 사람들은 위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제 위치가 나오는데, 이 미니언즈 혹시 아세요? 네. 미니언즈 보면은 벡터라는 친구 나오는데, 네, 벡터 나오죠. 그렇죠. 그 물고기 총 쏘는 친구, 네, 네. 배드뱅크 뭐죠? 그 사장 아들, 그렇죠? 그 사람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요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크기와 뭐가 있다? 네, 크기와 방향이 있다. 제일 중요해요. 크기와 방향. 네. 벡터는 뭐가 있다고요? 크기와 방향. 다시 한번 진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다 같이 따라봅니다. 시작. 크기와 방향. 네. 크기와 방향. 방향을 잃어버리면 물리학 배우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방향을 알게 되면은 이해하기 진짜 쉽습니다. 그런데 이 포지션은 방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포지션은 한번 정해진 점은 그냥 그 점일 뿐이죠. 그렇죠? 근데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뭐가 생기죠? 네, 방향이 생겨요. 네. 그리고 이 타임.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할 텐데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요거 잠깐 내려주시겠어요? 여러분 갈릴레오 갈릴레이 아시죠? 그렇죠? 네. 갈릴레오 갈릴레이. 네. 이분 성함이 굉장히 재밌죠. 근데 피사 지방에 나오는 장남들의 이제 특징을 성하고 이름이랑 비슷하게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갈릴레오가 이름이고 갈릴레이가 성입니다. 그래서 그날 어느 날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여러분처럼 지금 강의를 듣고 있지만 그분은 이제 미사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미사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기가 당연히 없었겠죠. 근데 불을 밝히고 있었는데 뭘로 밝히고 있었을까요? 촛불, 그렇죠. 촛불 이제 보면은 샹들리에 있죠, 그렇죠. 샹들리에가 다 이렇게 놓고 있는데 창문이 열려 있었나 봐요. 근데 창문이 샹들리에 한번 이렇게 슉 밀었어요. 근데 하도 졸렸는데 뭐죠? 우리 설교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그래서 샹들리에가 잘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가 재밌었을까요? 이 갈릴레오한테 네, 진자 운동인데 진자 운동이 뭐가 재밌었냐면은 진자가 변화가 굉장히 큰 거랑 굉장히 작을 때랑 뭐가 변함이 없어요? 주기가 변함이 없어요. 주기는 한번 한 지점에서 시작해서 자기 자리까지 다시 올 때까지가 주기거든요. 근데 이 주기가 큰 변동이 있어도 작은 변동이 있어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잠깐 지금 조르신 분이 없나요? 있으니까 요거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요게 뭐냐면은 우리 한번 시간을 재볼 수 있는 사람 한번 재봐요. 여기까지 다시 올 때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다시 자, 이번에 조금 크게 했으니까. 자, 여기까지. 네. 그다음에 조금만 해볼게요. 진짜 그런지. 자, 맞춰봅시다. 자, 아니, 이 초로 합시다. 초. 자, 제가 예시를 드릴게요. 5초, 4초, 3초, 2초, 1초. 한 번 주기 이렇게 갔다가 다시 자기적으로 오는 거 주기라고 그랬죠? 네. 3초. 3초 나왔습니다. 저 뒤에 1초. 네, 1초 나왔고요. 4초 나왔습니다. 2초. 네. 이게 2초가 가장 가깝습니다. 왜냐면은 저 위에 끝에부터 요 중심까지가 제가 정확하게 재지는 않아서 2초보다 조금 더 나왔을 거예요. 아마 2초거든요. 갈 때 1초, 돌아올 때 1초. 그래서 2초고요. 댁에 가셔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밑에 어떤 것들 달아도 마찬가지고, 길이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이거를 한 가지 더 나가서, 이해를 2초짜리인데, 나 1초짜리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 줄의 길이를 얼마큼 바꾸면 될까요? 짧게. 맞아. 짧은데 얼마큼 짧으냐가 우리가 원하는 바야. 얼마큼 짧게? 1cm. 1cm 너무 짧은 것 같은데? 반 나왔습니다. 2분의 1 나왔어요. 또 3분의 1 나왔어요. 또 3분의 2 정도? 또 뭐 하나? 네? 5cm. 제가 정답 말씀드릴게요. 4분의 1배를 하면 됩니다. 네. 4분의 1 하면은 갈 때 0.5초, 올 때 0.5초, 1초짜리가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되셨나요? 그냥 여기서 두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진짜 그런지 봅시다. 아까보다 어때요? 빨리 됐죠? 그렇죠. 이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왔고, 하나까지 제가 빼먹었네. 이제 포지션, 이제 미터가 나왔는데요. 미터 요즘에 우리 많이 쓰죠, 미터 안 쓰는 데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미터 어디서 많이 써요? 거리 잴 때. 빙고, 거리 잴 때. 미터는 왜 나왔을까요? 수학이. 미터는 이제 거리를 재는 양인데, 미터를 알게 되면은 미터 거리도 알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면적도 알게 되고, 부피도 알게 되고. 그렇죠? 근데 왜 미터일까?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나는 이만큼이 내 기준, 이만큼이 내 기준. 이렇게 있다가, 1791년도 프랑스 혁명이 생겼어요. 앞에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다 생략하고 1791년 영국 거기까지 뺏겼습니다. 미터로 하는 걸 정의했는데 미터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왕이나 뭐 다른 사람 것들의 기준을 사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뭘로 기준을 하자? 지구. 네. 지구를 기준으로 하는데 적도부터 어디까지? 북극점까지 1000만분의 1을 뭐라고 한다? 1m라고 정했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정했고 그 뒤로 이제 쭉 해서 요즘에는 이제 요즘에까지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정했고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세 개를 정했기 때문에 이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써있죠? Rate of change. 요거 기억하면은 여러분 이제 대학 가거나 앞으로 갈 때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영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Rate of change. 네. 그래서 우리 간략하게 요즘에 그 단축말로 뭐라 쓰냐면 ROC라고 써요. ROC. 그래서 Rate of change. Rate of change 우리말로 하면은 시간 변화율입니다. 시간 변화율. 네.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말할 텐데 잠깐 여기 판서하고 제가 갈게요.
지우개가 네. 오이 안 나오네. 아. 자, 여기서 왜 제가 이 판서를 하게 됐냐면 르네 데카르트가 좌표계를 만들었는데 무슨 좌표계를 만들었어요? 네. 무슨 좌표계? 조금 어린 친구들 좀 힘들겠는데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무슨 좌표계 만들었어요? 직교 좌표계. 직교 좌표계 뭐가 있죠? 가로축을 x, 세로축을 y축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직교 좌표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x좌표, y좌표라고 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르네 데카르트의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원점을 만들었다는 거가 진짜 중요해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냥 넘어가는데 원점이 있고 원점이 있은 다음에 어떤 지점을 정한 다음에 그 점까지를 표현하는데 그때 여기 1이라고 그러고 여기 뭐 1이라고 그러죠. 요거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변화가 중요한 겁니다. 변화. 그런 다음에 이 점이 또 다른 점으로 갔을 때가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르네 데카르트가 더 위대한 점이 뭐냐면은 데카르트 전까지는 기하학이라는 걸 배웠는데 기하학은 뭘까요? 그리스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하학을 주장을 해서 만들려고 했어요. 이게 두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 잔데 뭐가 없어요? 잔데 눈금이 없는 자가 그렸고, 두 번째 뭐가 필요해요? 컴퍼스. 컴퍼스는 왜 필요해요? 원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요. 컴퍼스는 직선분을 옮기기 위해서 컴퍼스가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선분이 눈금이 없는 자와 뭐가 필요했다고 해요? 컴퍼스를 가지고 했는데 르네 데카르트가 가만히 보니까 좌표 평면에다가 원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좌표 평면이 더 이상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이라는 모든 점이 눈금이 없는 자와 그다음에 컴퍼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문자와 식으로 바뀌는 해석 기하학으로 싹 바뀌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뉴턴의 위대한 점이 여기서 또 나온 겁니다. 자, 제가 생각한 뉴턴의 위대한 점은 여기서까지 끝낸 게 아니고 지우개가 없네. 자, 요 x를 뭘로 바꿨어요? t가 뭔가요? 시간으로 바꿨어요. 시간으로 바꿔가지고 시간에 따른 점의 변화를 어떻게 했어요?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레일 오브 체인지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 변화율이죠. 그렇죠? 시간 변화율인데 시간 변화율을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y는 어차피 포지션이니까 포지션과 속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전환을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입니다. 속도. 속도는 뭐라고 정의가 되죠? 킬로. 킬로 퍼 아워. 자동차 속도죠. 60km 이렇게 되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ds 오버 dt라고 그러는데 밑에는 분모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시간의 변화율과 ds는 위치의 변화율이죠. 그렇죠? 이 두 개를 나타내면은 요거를 가만 놔두면은 이제 평균 속도가 돼요. 그런데 분모가 점점 작아들어서 극한까지 가면은 순간 속도가 되죠. 네. 사실 뉴턴이 나왔을 때 절대 수학에서 해서는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분수로 말할 때.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 뉴턴은 캘큘러스 미적분학을 만들 때 결국은 뭐로 간다고 그랬어요? dt가 dx나 다 0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비난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 콧이라는 분이 미적분학을 더 엄밀하게 더 정의했기 때문에 나오는데 어찌됐든 뉴턴은 내가 설명한 게 자연의 위치하고 잘 맞으니까 괜찮다라고 지나갔어요. 왜냐면은 뉴턴은 이것도 만들기도 힘든데 그것까지 디펜스하기에는 아직 미적분학이 충분하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생겼습니다. 이제 시간을 속도를 한 번 더 시간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나누게 되면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가속도가 됩니다. 네. 이게 지금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물리 과정에 보면은 이렇게 배워요. 포지션, velocity, 그 다음에 가속도, 그런 다음에 운동량, 충격량 이렇게 배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아까 전에 배웠던 뉴턴의 1, 2, 3법칙이 다 각자 따로따로 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설명드리면 모멘텀은 뉴턴이 생각했던 아이디어예요. 모멘텀을 어떻게 뉴턴은 정의했냐면은 무게에다가 뭘 곱했어요? 질량에다가 속도라는 걸 곱했어요. 이걸 곱했고 이 모멘텀이 시간을 만나가지고 변화를 알아봤어요. 그런 뭐가 돼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뉴턴은 P라고 썼어요. P. 운동량을 시간에 대한 변화를 뭐라고 나타냈어요? 힘이라고 정의를 딱 했어요. 운동량이 변하면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은 그게 힘이다. 여러분 힘의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뭘까요? 힘의 특징. 힘이 보인다. 제가 생각하는 힘은 여러분 힘이 보입니까? 힘의 결과가 보이죠, 그렇죠? 힘은 보이지가 않아요. 힘 보이면 나중에 이제 이게 저기 유튜브에 올라갈 건데 댓글에다가 달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힘이 보일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생각하기에 힘은 볼 수가 없고 힘은 언제나 자기 혼자 있을 수가 있을까요? 힘은 언제나 상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요거 제가 쓴 거는 일반 교육 과정에서 이제 질량이 일정할 때 나누는 숫자 앞으로 나가면은 F는 MA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F는 MA라고 뉴턴 선생님께서는 쓰지 않았어요. 후에 레온하르트 오일러라는 분이 F는 MA라고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거 가기 전에 네. 자, 제가 이제 설명할 건데 힘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 혼자 있을 수 없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꼭 상호작용에서 필요해요. 두 군데서 작용하고 그다음에 뉴턴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가 뭐냐면은 운동량 보존의 법칙 따라해 봅시다. 시작. 운동량 보존의 법칙. 운동량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이 나오는 겁니다. 요 뒤에 잠깐 요 부분 이렇게 관성이 뭔지 아세요?
이거 설명하고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관성이 뭘까요? 여기 넘기 하기 전에 관성. 현재 운동세를 유지해야 되는 네, 빙고. 네, 잘했습니다. 네, 관성이 뭘까요? 돌아가서 튕기는 들어갈 때 튕기는 거 아주 좋습니다. 네. 관성이라 그러면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굉장히 오랜 동안 공부했는데 관성이 뭘까? 그러면 나도 어려운 거를 어떻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습관이란 거 아세요? 습관? 네, 습관이 뭐예요? 습관이 뭐다? 나의 습관은 이거다. 습관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 그쵸. 근데 나쁜 습관은 잘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네. 잘 안 고쳐지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사람은 습관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습관은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해요. 변화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그러고, 그런 다음에 이 습관을 바꾸려면 뭐가 필요해요? 엄마가 또는 아버님이 또 뭐라고 그래요? 습관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내부 또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내부적 동기가 생기죠. 근데 물체는 어때요? 관성이랑 갖고 있어서 아까 말씀해 준 대로 자기 현상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정지하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그러고 움직이려는 녀석은 계속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한번 가로를 제가 좋아하는데 가로를 한번 붙였어요. 습관성이라고. 어떠세요? 물체가 갖고 있는 습관성. 이해가 좀 쉽게 되죠? 그리고 이 물체가 그 관성이라는 걸 운동량을 바꾸려고 그러면은 외력이라는 거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타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타원은 초점이 두 개고 두 개 연결된 합이 언제나 일정해야 된다가 타원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타원을 정의할 때 초점이 있고 두 초점 사이의 절반을 제가 이제 C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위쪽을 B, 그런 다음에 요 B점과 요 점을 A라고 그러는데 요 삼각형이 생각나면 뭐가 생각이 나죠? 네,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생기죠. A의 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방금 전에 그리신 거가 요 내용을 이제 그린 거예요. 잠깐 볼게요. 아까 전에 C 사이가 뭐라고 그랬죠? 6cm 떨어져 있었죠? 네, 60mm 떨어져 있었고, 위에가 몇 cm였죠? 8cm. 8cm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20률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 찌그러진 정도를 말하거든요. 2가 0이면 완벽한 원이에요. 네. 1이면 포물선이 돼요. 0과 1 사이에 있으면 이센트리시티 20률이 되는데 0.6 정도가 돼요. 지금 그리신 거가 이게 타원 20률 0.6 정도가 돼요. 그러면 과연 지구도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 궤도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20률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0.017. 아, 봤구나. 이러면 안 돼. 자,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잃어버리고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0. 얼마까지는 되겠죠? 바로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자, 뭐라고 써 있어요? 0.0167. 저는 요거를 가지고 한번 그려보려고 그랬어요. 한번 얼마나 이제 타원이 안 되나. 그랬더니 뭐가 걸려요? 시간. 자, 시간 걸리는데 뭐가 안 돼요? 잘 보세요. C 값이 얼마예요? 방금 전에는 60mm, 6cm였는데 얼마가 돼요? 1.67. C가 1.67 떨어져서 이렇게 그려야지 태양이 가운데 둘 중에 하나가 있고 태양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가 뭘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께서 지구는 태양을 어떻게 원운한다고요? 원운동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분들이 무식해가지고 원운동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엄청난 미묘한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걸 설명해 드리려고 이거 한번 같이 그려보라고 그랬던 거예요. 요거는 누리호 발사 장면이고요. 요거는 좀 갖다 주시겠어요? 요거 그냥 일반 뭐죠? 사이다나 콜라나 이런 병이고요. 페트병이고요. 그다음에 요건 키트인데 이게 되게 좀 비싼 키트인데 요거 말고 좀 저렴한 거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결하고 이거 물을 채운 다음에 여기 파란색이 물이고요. 물을 채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위에다가 압축 공기를 넣으려면 이제 펌프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펌프를 갖고 왔는데 갖고 올 필요 없어요. 자전거 펌프 쓰면 돼요. 자전거 펌프에서 쓰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스위치예요.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 있던 잡고 있는 녀석을 순간적으로 놓아주게 되면은 안에 있던 물이 바깥으로 나오면 이걸 뭐라 그럴까요? 물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아까 전에 뉴턴의 3법칙 중에 앞에 두 마디 작용, 그렇죠? 물이 나오는 게 작용. 그런 다음에 이거가 나가게 되면 뭐가 될까요? 반작용. 작용과 반작용인데 이 두 개에 뭐가 유지가 된다고요? 작용, 반작용까지 배우면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한 보람이 없어요. 아까 뭐가 유지가 된다고 그랬어요? 네? 뉴턴의 키워드, 뉴턴의 꽃. 응? 그렇죠. 뉴턴의 꽃은 운동량이었어요.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네. 운동량이 보존이 되는데 운동량이 보존될 때 V가 0이 되면은 제1법칙이 되는 거고 3법칙이 운동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대부분들 다 설명하실 때 로켓은 작용과 반작용으로 이제 날아간다라고 하고 여기 배우신 분들은 하나 더 나갈 수 있죠. 뭐라고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따라서 갑니다.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치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질의응답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 동일고도 위성이라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위성이랑 그다음에 정지한 궤도, 지구랑 똑같은 속도나 이렇게 도는 위성이 있는데 태양 고도 위성이면 방금 케플러 원칙에서 한 가지 원을 더 그린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태양 고도를 끼는 위성이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대부분 저궤도 위성들이 태양이 비칠 때 사진을 찍는 게 태양 빛이 반사되는 것을 잡아서 찍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태양 동기궤도 위성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정지궤도 위성은 지상에서 봤을 때 위성이 정지한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36,00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궤도 속도를 계산하면은 한 3,000m/s 정도가 나와요. 조금 더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구가 한 바퀴 돌 때 위성도 같이 한 바퀴 돌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지상에서 봤을 때 인공위성이 어디 움직여야 되는데 가만히 쫓아오고 있으니까 정지 궤도 위성이라고 그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이 이제 혹시 더 있으신 분들께서는 남으셔서 이제 추가로 질의응답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소감과 학생들께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비켜주시면 질의응답 끝났고 요게 제가 사진 찍었어요. 이게 왜 찍었냐면은 제가 식당에 가거나 운동하러 갈 때 계단에 이제 민들레가 폈어요. 그래서 굉장히 척박한 환경인데 민들레가 씨앗을 내리고 굉장히 예쁜 꽃을 피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한 환경하고 조금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뭐 나름 어려운 과제도 하고 있고 뭐 사정도 별로 좋지 않지만 근데 민들레는 그렇다고 나 왜 여기에 놔뒀어라고 불평하지 않지만 물과 햇빛 이런 게 있다면은 예쁜 꽃을 피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꽃을 피워서 여러분하고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과학자가 공학자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풀꽃이라는 그 시로 시작했으니까 수미상관 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히 보아야. 네, 자세히 보아야. 같이 읽어봅시다. 짧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네. 예쁘지 않은 건 자세히 안 본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오래 보아야.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네. 너도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마지막입니다. 자,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네. 아까 전에 우리 뭐 배웠어요? 운동량 배웠죠? 네. 운동량은 이제 나의 친구, 나의 이웃인 거예요. 네. 그다음에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여러분 방금 전에 뭐 그렸어요? 타원 그렸죠, 그렇죠? 네. 타원이랑 이제 나랑 뭐가 됐어요? 친구가 된 거예요. 네. 자, 모양까지 알고 나면 뭐가 된다고요? 연인이 된다. 이제 타원하고 이제 연인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케플러하고 이제 동급이 됐고 뉴턴처럼 될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자, 그것은 비밀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시작. 고 살아봐. 꽃 피워. 네, 참 좋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